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이거 숙제 2를 하고 그다음에 뭐 당연 시험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대역 폭이 오메가다. 대역 폭이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오메가, 맥시멈 프리퀀시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럼 샘플링 레이트는 FS는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되니까 결국 10메가헤르츠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양자 레벨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 했을 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으면 이걸 샘플링하고 퀀타이제이션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까지 했을 때 이게 샘플링까지 했을 때 요거를 RS 심볼 레이트라고 주로 얘기하고 요거를 RB 빗 레이트라고 해요. 최종적으로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이렇게 되고 지금 요 상태까지 지금 한 거지. 이게 이제 샘플링을 했으니까 10메가 샘플 퍼 세컨드 뭐 이거도 물론 더 커야 되지만은 뭐 일단 요게 그 딱 그 포인트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양자 레벨이 4000 이게 4096 요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2의 n승으로 표시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2의 10승이 거의 1000이니까 이게 4니까 이게 2의 10승에다가 2의 4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 이렇게 돼. 그래서 2의 12승이 된다고. 그러니까 12비트로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12비트 퍼 샘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전속도 BPS는 결국은 10메가 샘플 퍼 세컨드에다가 SS로 하는 것도 약간 웃기네. 샘플 퍼 세컨드에다가 12비트 퍼 샘플 이렇게 내면은 이게 샘플 단위만 보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120메가 비트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전송 속도 전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M이 100, 512인 준위를 가진 멀티 PAM 신호로 전송한다면 신호의 전속도는 이건 사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문제가 하여튼 뭐 여기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일단 요 상태로 하면은 이제 비트니까 여기는 0 아니면 1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레벨을 그러니까 두 가지 레벨이 되는 거지 두 가지로 0 아니면 1이니까 이 두 가지 레벨로 되는데 이걸 빨리 하려고 속도를 빨리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다시 뭔가를 PAM 신호를 요 다음에 뭐 요걸로 보통 다 전송하는데 여기는 요 다음에 하나를 더 넣겠다는 거예요. PAM 신호로 이렇게 전송을 하겠다는 거죠. 빨리 하려고. 그래서 하면은 RB를 하면은 이게 RB에다가 이걸 이제 레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0이니까 512 이게 512 좀 지웁시다 이거. 이게 512 레벨. 그러니까 한 512 레벨이라는 건 2의 구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9개 비트를 모아서 하나로 나타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서 이거는 9비트를 여기서 이게 되면 9 이게 비트를 하나의 심볼 이게 비트 아이고 하나의 아니 그러니까 9개의 비트를 이거 다시 좀 적읍시다 밑에 걸 이렇게 비트 PAM 보면은 이게 9개의 비트를 이걸 하나의 심볼로 요거를 심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 보면은 요거를 심볼 레이트 이걸 근데 이거는 보통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샘플 레이트야 샘플 레이트이고 요거는 빗 레이트 요거는 레이트이고 요거 PAM까지 해서 멀티 레벨로 보낼 때 요거를 심볼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RS라고 표시해야 돼.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뭐 요런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한데 요거 상태에서 요거는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문제 그냥 내다 보니까 이거 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여튼 해봅시다. 그럼 요거는 비트마다 하나의 심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20 메가 비트 퍼 세컨드 이렇게 되고 곱하기 어떻게 원 심볼에다가 심볼 퍼 9비트 이렇게 되니까 비트 없어지고 이제 이게 9분의 이거는 9분의 120 메가
심볼 퍼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건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심볼 퍼 레이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 구형파와 싱크 펑션을 이용해서 펄스 만들 때 각각 대역폭 구형파를 만들면은 우리가 요 위에 거 요게 지금 이때라고 하면은 이 심볼 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볼 레이트 요 상태에서 요 상태 요거에서 요 상태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뭐 이걸 뭐 나눠주면은 뭐 이걸 뭐 이게 나누고 분모 분자가 이게 되네. 그럼 3분의 3으로 나눠주니까 40메가 뭐 심볼 세컨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요게 9분의 120이라 해도 뭐 틀린 뭐뭐 하다죠. 큰 상관없어. 근데 이게 구형파를 한다. 이제 하나의 심볼당 그러니까 원 세컨드당 하나의 심볼을 하는데 어떻게 3분의 40메가의 심볼을 만들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알겠지만은 내가 이게 예를 들어서 1메가 뭐 예를 들어 심볼 세컨드를 하나의 심볼을 세컨드마다 1메가 16승계를 하겠다면은 그리고 하나의 비트 듀레이션은 이 심볼 듀레이션은 t 심볼이 되지. t 심볼 듀레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1메가 그래서 1/15승 이거는 10-6승 세컨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펄스의 폭이 우리가 만들어질 때 구형파는 어떻게 되냐면 렉탱귤러 펄스를 말하는 거야. 그럼 렉탱귤러 펄스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까 3분의 40메가 심볼 퍼 세컨드가 되면은 이게 결국은 렉탱귤러 펄스의 t 심볼이 어떻게 되게 돼?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이 심볼은 결국 40메가분의 3 세컨드가 되겠지. 이렇게 하나의 심볼당 요 정도 해야지 이게 이제 세컨드당 3분의 40메가 심볼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 또 풀이하면은 40분의 3 곱하기 10-6승 세컨드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역폭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대역폭은 이게 렉탱귤러 t분의 t 같으면은 여기 내가 풀이에 트랜스폼 하면은 t분의 싱크 tf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 대역폭은 요게 결정한다고 했지. 이게 1일 때 그래서 이게 tf는 1일 때 그럼 f는 1/t가 돼가지고 사실 이거는 1/ts야. 그래서 요걸 또 뒤집으면은 1/ts니까 사실 요게 그대로 돼. 요게 그대로 1/ts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3분의 40메가 이제 여기서는 헤르츠라고 적어야 돼. 헤르츠 이렇게 그리고 싱크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싱크 펑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싱크 펑션은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거 타임 도메인 싱크 펑션은 이렇게 겹치더라도 이게 두 개가 겹치더라도 이게 뭐 이게 크로스 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반만 있어도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 주파수 이 밴드위스가 이게 요거의 반 그래서 3분의 20메가헤르츠가 필요해. 3분의 20메가헤르츠. 그래서 이거 뭐 잘 모르겠는 사람은 요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스페이스밴드 시간을 여기 요 얘기할 때 우리가 레이스드 코사인 얘기하고 뭐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게 싱크 펑션이 이게 뭐 이게서 2분의 RB가 된다 뭐 요 얘기를 할 때 이게 요걸 얘기했었어 요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게 롤업 팩터가 0.3이고 0.5인 상승 영역 필터 레이스드 코사인 필터는 이게 2분의 1에 1 플러스 이게 밴드위스 이게 되니까 이게 알파가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0.3이면은 이게 2분의 1에다가 0.3 플러스 아까 이게 레이즈 코사인 아니 레이즈 코사인 여기가 3분의 40메가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는 사실 뭐 이게 1.3
이걸 말하는데 지금 레이스 코사인 이걸 보면서 내가 얘기해. 그래서 여기 RB가 요게 이제 이 싱크 펑션이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에 RB 여기서 2분의 T0 요게 우리가 지금 레이스 코사인 아니 싱크 펑션 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적었네. 1 플러스 R이네. 알파가 아니라 1 플러스 R에 RB가 되니까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싱크 펑션 할 때 이게 3분의 20메가 있고 곱하기 1 플러스 0.3이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요게 3분의 20에 그러니까 1.3 이거는 1.3 곱하기 3분의 20메가 되는 거고 0.3이 되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1 플러스 그러니까 2분의 이게 RB에다가 뭐 여기서는 이게 심볼레이트가 되겠네. 심볼레이트. 그래서 1 플러스 여기서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RB 2분의 이게 40메가 곱하기 1 플러스 0.3 또는 1 플러스 0.5 이렇게 계산이 뭐 이거는 뭐 4번 이거는 뭐 카피를 하면서 잘못됐나 봐. 이게 원래 저 일본하고 완전 똑같네. 이거 좀 잘못된 건가? 그렇고 그다음 5번은 이거는 이제 콜레이터인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뭐 신호 이걸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S0와 N0를 유도하고 정합 필터에 이걸 이제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S0하고 N0를 보면은 이게 S0랑 N0랑 뭐 보면은 봅시다. 그럼 여기 때는 이제 이게 ST가 이제 보내준다고 보통 정업 필터나 메스 필터 할 때는 뭐 0일 때는 S1, 1일 때는 S2 이렇게 되는데 뭐 0일 때는 S1 이게 원래 이렇게 되잖아. 0일 때는 뭐 1일 때는 S1 1을 보냈을 때는 0을 보냈을 때 마이너스 S1T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지점에서 디션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이게 SNR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이너스 S1이든지 그냥 S1이든지 어차피 파워를 구하려면은 이거 뭐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뭐 S0는 보면은 S0는 ST가 쭉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ST가 들어와서 KS1, 2, 그러니까 S0라는 건 이게 인테그럴 해주는데 KST랑 곱하기 ST랑 곱하기 해서 0부터 TB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N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T가 쭉 와서 이걸 통과하고 여기 NT가 들어올 때 KST 이렇게 되니까 0부터 TB에 KST랑 NT랑 DT 해주는 거죠. 뭐 이거 요 자리는 바꿔도 괜찮아. 요 자리 뭐 이게 바꿔도 괜찮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NT가 먼저 와도 괜찮고 자리는 뭐 NT 곱하기 뭐 KST라고 해도 뭐 전혀 상관없어. Y0에 이제 SNR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면은 이 부분을 잘 보면은 S0가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다시 보면은 이거는 K는 빠지고 0부터 TB에 S제곱 T 이렇게 되지. 근데 S제곱 T를 그러니까 S라는 신호를 우리가 보낼 때 제곱이 되면 어떤 신호의 제곱에다가 뭐 비튜에이션 이렇게 해주면 이걸 EB라고 한다고 했죠. EB. 그래서 KEB가 돼요. KEB. N0에 이제 이거는 여기는 뭐 더 이상 구할 수는 없어. 이 자리가 뭐죠? 위에 봅시다. K에다가 0부터 TB에 이게 ST하고 NT하고 DT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값을 구할 수는 없고 값을 구해봤자 별 상관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게 N0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가우시안이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하고 시그마 제곱을 구하면 되거든. 근데 M을 구하면은 이걸 좀 자기가 차지해야 되니까 이걸 좀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N0는 K의 0부터 TB에 이게 ST에 NT, DT가 되는데 이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M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데 M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expectation N0가 이게 M이거든. 이게 M인데 이거는 구해보면 expectation을 구해보면 expectation은 뭐 인테그랄하고 상수하고 전혀 상관이 있고 ST하고도 상관이 있고 이 전체 expectation 이렇게 되는데
dt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상수야. 이게 뭐 이것도 오퍼레이터 이게 전혀 상관없어. 뭐에 보면 이거 MT에 대해서만 상관없다. 이게 보면은 다 빠져나가고 expectation은 상관없고 st하고 expectation n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제로라고. expectation n 노이즈의 이 평균은 제로가 돼요. 그럼 이 0이 되니까 이 곱하기 0이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제로가 아니 미인 값은 제로가 돼요. 제로. 그럼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은 expectation n0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자리 바꿉시다. 이거 m은 expectation n0 이렇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지. 이거는 좀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 이게 다음 장 한번 봅시다. 페이지가 시그마 제곱은 expectation n0의 제곱. 이거는 expectation의 크기에서 인테그랄 0부터 tb의 k의 st nt dt에다가 이걸 이제 다른 변수로 해야 된다 이제. k의 s 타우 n 타우 d 타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k 제곱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인테그랄로 해주면은 k 제곱은 k 제곱에 대해 더블 인테그랄 0부터 tb에다가 st s 타우 그럼 nt n 타우 dt d 타우 뭐 t는 뭐 자리는 별 상관없어. 타우부터 먼저 적어도 괜찮아. 근데 익스펙테이션은 잘 보면은 k 제곱 인테그랄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에 상관이 여기만 상관이 있다. 여기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야죠. 그래서 k 제곱에다가 더블 인테그랄 db에다가 st n 타 아니 st s 타우 여기에다가 익스펙테이션 nt n 타우 dt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요게 뭐가 된다고 요게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된다 했지. 요거는 외워놔야 돼. expectation nt랑 n타우랑 이렇게 해주면 이 오토콜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t하고 n타우하고는 이게 델타 t가 나타내는 게 이게 t하고 타우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제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nt랑 n타우랑 이게 t하고 타우가 달라지면 시간이 달라지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어 보면은 이게 이 델타가 있으니까 델타는 무조건 인테그랄하고 연관이 돼. 그래서 뭐 이게 보면 여기에서 인테그랄 하나 0부터 tb에 s에 뭐 타우라고 하고 이게 인테그랄 0부터 tb에 s에 t에다가 뭐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에 요게 이제 이게 d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d 타우를 이렇게 해준다. 요 인테그랄을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러니까 먼저 인테그랄 하나를 해준다고. 요 인테그랄을 t에 대해서 먼저 해준다고. t에 대해서 해주면은 뭐 2분의 n0는 사실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밖으로 빠질 수 있고 이거 빠질 수 있고 요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델타 t란 거랑 곱하기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t가 타우일 때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가 타우일 때만 값을 가진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그럼 s가 요 안에 거는 어떻게 S 타우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같다고. 뭐 위에 거랑 뭐 밑에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밑에 거는 완전 달라. 왜 다르냐면은 위에 이퀘이션 여기서 ST라고 적어놓은 거 S 타우라고 적은 거는 이거는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같이 적분해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타우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라고. 이거 빠져나갈 수 있어.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다시 적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S 타우의 인테그랄 0부터 db의 델타의 d 마이너스 타우의 d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t하고 타우하고가 이게 이제 언제나 0부터 tb 사이에서 t가 0부터 tb 사이 움직이고 타우도 뭐 0부터 tb까지 움직이잖아.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늘 1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델타를 인테그랄하면 1 아니면 제로인데 이건 두 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적분이 요 0이 아닌 구간을 포함을 하면 1이고 아니면 0이 되는데 이게 1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S 타워가 된다고. 그럼 요거는 다시 적으면은 이 인테그랄 하나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뭐 2분의 n0 이렇게 되고 0부터 tb의 s 제곱의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된다.
물론 K 제곱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적으면 완전히 다시 적으면 K 제곱에 2분의 N0에 인테그랄 0부터 db에 S 제곱에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적거나 앞에서 우리가 적을 때 이걸 0부터 tb 사이에 S 제곱에 t에 dt 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이거 뭐 변수만 t를 타우로 바뀌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다고? 이걸 우리가 EB라고 한다고 했죠. EB. 그럼 이거는 K 제곱에 2분의 N0에 B 이렇게 됩니다. S 제곱 시그마 제곱이 이 베리언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게 아까 N0의 가우시안 분포인데 민이 제로이고 베리언스가 K 제곱에 2분의 N0 2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S0를 구했을 때 S0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야. 아까 S0는 여기서 우리가 바로 구했잖아. S0는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값이라고. 어떤 값이야. K2B가 된다고. K2B. K2B니까 이거는 그냥 K2B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SNR을 구한다. SNR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S0의 제곱에다가 expectation N0의 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는 요 베리언스 요게 되는 거고 S0는 이게 K2B니까 K2B를 제곱하면 K 제곱 2B가 되는 거고 이거는 베리언스는 K 제곱에 뭐 2B 먼저 제곱시다 2분의 N0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K는 없어지고 2B 하나 없어지고 요게 이제 결국 N0의 2B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꼭 기억해놔야 돼.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BR 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EB 오버 N0 이걸 EB 오버 N0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가 워낙 많이 써서 EB 오버 N not이라고 하기도 하고 N0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3분의 2 우리는 3분의 2라고 적는데 얘네는 어떻게 했냐 2 over 3 이렇게 있거든. 3분의 1을 얘는 분자부터 읽는다고 2가 3 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 2 over 3, 2 over 3라고 있고 뭐 2 third라고 뭐 읽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읽어. 2 over 3.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N0에 EB over N0 요 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K가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지. K 이게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K가 이게 K라는 게 이게 제로만 아니면은 K라는 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1이든 100이든 뭐 전혀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K가 1이면은 S도 한 배 늘어나고 N도 한 배 늘어나고 K가 10이면은 S도 10배 늘어나고 S0가 10배 늘어나고 N0도 10배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파워의 비율을 구하면 똑같이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건 파워의 비율인데.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요거는 뭐 BR까지는 우리가 유도가 안 됐으니까 사실 디시전 블락까지는 했었는데 이거까지는 요거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그 다음 기말고사 범위로 넘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작년 저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이 이제 17점짜리인데 이게 보니까 내가 이제 점수를 보다 먼저 해봅시다.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은 각각 무엇을 보거나 아날로그 통신은 뭐 어떤 걸 보고난다고? 아날로그는 이 신호 자체를 보고하는 거. 디지털 통신은 의미를 보고하는 거. 0과 1이냐 5볼트냐 마이너스 5볼트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보지 정보 이런 정보니까. 다음 빈칸을 채우고 그러니까 요거 각각 이게 2점인데 이게 1점씩이야 1점씩. 그다음 빈칸을 채우고 각 블락의 역할을 하시오. 이거는 TX고 이게 채널이고 이게 RX고 이렇게 되는데 뭐 TX는 원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거고 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고 채널은 이제 그 전달되는 매개체지. 신호가 전달되는 매개체이고 이거는 전기 신호를 원래 정보로 원신호라고 해도 원정보라고 해도 원신호로 이거 바꿔주는 거지. 요거는
전체적으로 6점이네. 그러니까 2점, 2점, 2점씩으로 설명하고 요 채우는 거 2점, 2점, 2점. 그러니까 위 시스템 모델에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목표를 수식으로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결국은 뭘 한다고? M 해티가 MT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목적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Decision then Detected Information Message라는 것 자체가 이게 MT랑 같아지거든요. 요게 우리 목적이라고. 요게 같아지. 이게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지.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2점이고 점수를 해보면 2점, 5점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이게 위에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를 나타내는 확률적인 지표는 무엇인가? 여기서 뭐 MT가 MHT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BR이라고 보잖아. BR, Bit Error Rate.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이즈 때문이다. 몇 번 얘기했지. 이 노이즈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문 이름을 적고 각각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위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는가. 이게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는 건 채널 부분이에요. 이건 채널 부분이 연관이 있고, 이게 1점이고, 이게 1점. 나머지는 이제 이게 AWGN을 말하는 거지. AWGN에서 A가 어디티브. 이거는 더하기가 된다는 거지. 요거는 뭐 나타내면 RT가 ST에다가 더하기 NT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화이트. 모든 주파수가 다 그게 퍼져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게 뭐 주파수 대역에서 노이즈의 S의 노이즈의 F가 이게 2분의 N0가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구하면은 이게 RN 타우가 2분의 N0의 델타 타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타우로 해도 T1, T2 이렇게 해야 돼. T1, T1, 2, 그다음에 2분의 N0의 델타의 T1 빼기 T2 이렇게 되지. 화이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은 이제 이게 N0 요때 디션 내리기 직전의 상태의 N0가 가우시안인데 민값이 제로이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낸다. 그거 한 노이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1을 했고 AWGN 적으면 1등. 그 다음에 어디티브 여기 설명을 하면은 여기 설명까지 하면 화이트 하는 거 여기 설명하고 가우시안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전체 5점이 돼. 그 다음에 이게 뭐 보면은 이거는 1, 2, 3, 4, 5, 6, 7, 8 이게 6분의 1이니까 일반적인 이제 주사위를 말하는 거예요. 6분의 1.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인 경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듯이 차가 2 A, B 차가 2가 되려면은 2 이하가 되려면 일단 두 개의 첫 번째 문제 이게 A하고 B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이라고 생각합시다. 1. 차가 2 이하일 경우는 B는 1하고 어떻게 돼? 1, 2,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A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 이건 1,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네. 차가 2 이하인 1이든지 2가 되는 두 개의 차가 A, B 값이 빼기를 했을 때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A-B의 이 값이 이게 2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럼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3일 때는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A가 만약 4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1이 나오면 안 돼. 1하고 4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 3, 4, 5, 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5가 나오는 거 6이 나오고 5가 나올 때는 차가 이제 2가 나오면 안 되니까 3부터 3, 4, 5, 6 이렇게 되고 6이 나왔다는 4, 5, 6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서 개수를 생각해 보면은 A가 1일 때는 B가 나올 확률이 세 가지 경우네. 그러면 이거는 4가지 경우고 이거는 5가지, 이것도 5가지, 4가지, 이건 3가지. 총 이거 다 합하면은 이게 전체가 24가지네. 그래서 A하고 B하고 전체 나올 경우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잖아. 그래서 36분의 24 해가지고
3분의 2가 되겠네. 3분의 2.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2번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세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차가 4이거나 합이 4일 확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차가 4이거나 그러면 이거 똑같아. A, B 이렇게 적어서 이거 A가 1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이 4가 되든지 차가 4가 되든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A가 4 또는 A 플러스 B가 4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A 플러스 B가 4인 경우는 3일 때 A 마이너스 B가 4인 경우 5가 되면 되겠네.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돼? 2일 때는 합이 그 2가 되는지 아니면은 2 빼기 6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3일 때는 3하고 차가 되는 거는 7이 돼야 되는데 7은 안 되지. 그럼 합이 되는 거는 1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4가 되는 건 합이 4가 되는 건 B가 제로가 되든지 또는 차가 되려면 8이 되는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그럼 5가 되려면은 이게 합이 되려면은 4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합은 안 되고 차는 1이 되면 되겠네. B가 1. 6일 때도 이게 2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개수를 생각하면은 이거 두 개, 이거는 한 개, 0개, 한 개, 이것도 한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를 다 합하면은 이게 하나, 둘, 셋, 7개네, 7개. 7개, 36개 중에 7개, 이렇게 돼요. 36분의 7,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스위치가 ABC가 닫힐 확률이 A가 0.8, 이거는 0.5, C가 이제 0.2. 이게 불이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쪽 첫 번째로 그러니까 불이 켜지려면은 이쪽 패스, 이쪽 1번 패스, 그럼 이게 2번 패스지. 둘 중에 하나는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닫혀야 될 거 아니에요. 1번이 닫히든지 아니면 2번이 닫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이 켜질 확률은 이게 첫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로 1이 닫히고 뭐 1이 닫히고 닫히든지 뭐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이 닫히고 2가 닫히고 이거 열리고 합시다. 열리고 합시다. 열어 되니까 열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1이 닫히고 2가 닫히고 세 번째는 1이 열리고 2가 닫히고 요 경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사실은 1 빼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둘 다 닫히는 거. 둘 다 이제 닫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이게 1 빼기 전체 사건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서 뭐 1이 닫히려면 어떻게 이건 1이 닫히려면 두 개가 동시에 0.8에다 0.5가 돼야 되니까 0.4가 되겠네. 그러니까 1번 패스가 이게 전기가 흐르려면 둘 다 곱하기가 되니까 0.8에다 0.5니까 0.5라는 게 뭐 2분의 1이잖아. 0.4가 되겠죠. 그러니까 2번 패스가 되려면 0.2가 되니까 여기서 두 개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P의 A하고 B의 합집합이 되겠지. 그러면 P의 A에다가 플러스 P의 B 빼기 B의 A하고 B가 동시에 되는 정사건을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 A가 열리는 거 0.4 플러스 B가 열리는 거 0.2 빼기 뭐 A하고 B하고 뭐 안 열리는 거는 0.4 곱하기 0.2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럼 이거는 뭐 이게 0.52가 되는 요 정도까지 적어도 내가 맞다 해줘. 이렇게만 적어도. 그다음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렇게 1이 닫히고 1이 열리고 뭐 이렇게 다 계산해도 괜찮아. 뭐 똑같아.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아니면 뭐 전체에서 빼주는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기 보면 3번을 보면은 x는 요거는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야. 이거 작년 내가 숙제 문제 하고 요거 지금 작년에 똑같이 이제 문제를 냈어.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전체에서 인테그랄 했을 때 마이너스 8 일단 얘기했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fx를 이걸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돼. 수식으로. 그래서 이거 보면 0일 때 이렇게 보면 이게 8분의 a니까 8분의 a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게 t가 마이너스 8부터 t가 0까지일 때 그 다음에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이게 t가 0부터
4까지 나머지 제로야 들어와 있어. 요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 PDF를 가진다. 그러면 1번이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 값은 요 뭐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뭐 이건 전혀 상관없지. 아까 뭐 했지만 이게 A가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뭐 fx가 요렇게 되는데 이 fx 이게 이제 PDF지. 이거는 PDF인데 CDF는 요거를 이제 인테그럴 해주는 거잖아. 인테그럴 해주는 건데 적분 해주는 건데 3번에 2번 보면 인테그럴 f의 라지 f의 x는 이거는 이게 프로버티의 x가 이게 스몰 x보다 이게 작을 때 이거는 인테그럴 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의 x에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x라고 적으면 요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x가 이제 0보다 작아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f가 아까 보면은 fx가 또 다시 적어야 되겠네. x가 이렇게 이게 아까 8분이니까 마이너스 48분의 x에다가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8부터 x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분의 x 플러스 6분의 1 나머지 제로 이렇게 되거든. x가 4 otherwise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인테그럴 해줘야 된다. 요거는 나머지는 제로니까 아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x가 이게 0일 때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을 때 이게 마이너스 8보다 작아지면은 다 제로야. 그냥 마이너스 8보다 커야지 뭐 뭔가 이게 인테그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이 인테그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으면은 fx는 이거는 제로라고. 언제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아지면 제로가 돼요. 그러면 x가 이제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마이너스 8보다 크면서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달라지겠지. 0보다 작을 때는 요게 요 사이에서 뭐 이게 인테그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까지 더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에서 여기까지 0까지 더하는 건 이건 다 제로가 되잖아. 이건 넓이가 제로니까 0이고 마이너스 8부터 여기 이게 x가 이렇게 주어졌다.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8에서. 그래서 이거는 넓이를 구해보면은 x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걸 인테그럴 여기서 해줘도 괜찮고 여기서 요 수식에서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해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보면 요 부분이 들어가는 게 요 부분이 이게 마이너스 8부터 x까지 해서 48분의 x 대신에 여기 u를 넣어야 되니까 이게 x 대신에 u 이제 넣는다고. u 플러스 6분의 1에 du 이렇게 해서 구해도 괜찮아. 뭐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왜냐면 우리는 넓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넓이. 그럼 요게 좀 잘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부분 요걸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8이고 이게 마이너스 8이고 이게 x고 요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일 때. 그럼 요거는 이거 이 마이너스 8하고 x 사이의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4하고 x가 마이너스 4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이에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 미면 이게 4잖아. 4가 어떻게 나와? 이게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8 마이너스 4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x가 이제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니까 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밑변의 길이가.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x일 때 높이가 요거잖아. 요거 높이가 x일 때 48분의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게 결국은 이 x 플러스 5에다가 요 곱하기 x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고 아니 나는 뭐 이거 뭐 인테그럴 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 요거 뭐 계산해 두 개 똑같아. 요 계산해 주면은 이게 16분의 x 제곱 플러스 6분의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약간 좀 어렵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게 0보다 이게 x가 이제 0부터 x가 이게 4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4보다 더 큰 경우 4보다 더 크면은 모든 경우를 여기에 다 인테그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1이야. 이건 1이야.
뭐가 더 큰 경우 요 부분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 이 부분은 이미 다 들어가는 거잖아. 이 부분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그냥 인테그럴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이게 윗변의 길이가 8이고 이 높이가 아까 6분의 1이 했잖아. 그러면 8 곱하기 6분의 1 그다음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잖아. 이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는 이미 다 들어간다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x가 여기 0부터 요 4 사이에 있으니까 요 넓이는 8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4가 나오고 4, 2, 이게 4, 3,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1에다가 요만큼의 넓이를 이제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는 어떻게 돼? 이게 뭐 이거 뭐 사다리꼴 넓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돼? 이 길이는 0하고 x 사이의 밑변의 길이가 x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높이는 6분의 1이 되고 요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높이는 요게 되는 거죠. 요거. 24 마이너스 24x 이게 마이너스 24분의 x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고 요 길이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이 사다리꼴 넓이 이게 x고 요 길이가 마이너스 24분의 x 플러스 6분의 1이고 요 길이가 6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더하기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뭐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 길이 뭐 a고 b고 요게 뭐 h 같으면은 a 플러스 b에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됐었어. 그럼 이것도 그대로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4분의 x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x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되죠. 요거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이게 더하기 하면 6분의 2가 되는데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6분의 1 더하기 이게 마이너스 48분의 x제곱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 x가 있고 플러스 뭐 이게 계산해주면 뭐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있으니까 이게 3분의 이게 지금 6분의 1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까 잘못했어요. 이게 4 곱하기 6이 12분의 8이니까 이게 3분의 2가 되는 그래서 이 3분의 2는 여기서 온 거야. 3분의 2는 여기서 오고 여기서 계산하면은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3번은 뭐 이거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뭐 이걸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이거는 지금 점수를 얘기를 안 했네. 잠깐만. 2번하고 2번이 이게 4점 이게 4점 5점이고 3번은 자 봅시다. 2점 6점 2점 이렇게 되는데 CDF 구하는 게 좀 약간 복잡해서 이건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구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뭐 구할 수도 있어.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마이너스 8이고 0이고 이게 4고 이게 6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넓이를 구해서 요 넓이 1번 넓이랑 2번 넓이랑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probability 1부터 마이너스 1에서 x가 2는 x가 2보다 작은 거에서 probability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CDF를 구했잖아. 이미 CDF 구했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은 거 아까 2보다 작은 여기 보면은 2보다 작은 거 그럼 이거는 요걸 써야 되겠네. 여기다 2를 넣으면 되겠네. x가 2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2를 넣어서 뭐 일단 해주면 되고 그래서 fx가 이거는 x의 2 빼기 이거는 f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이제 작으니까 요 위에 거 요걸 해줘야지. 요거 해주고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뭐 계산하면은 뭐 이게 32분의 13이 나오네. 32분의 13.
약간 좀 보기에는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CDF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계산상 어려운 거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내가 중공사나 기말고사를 2시간, 3시간씩 막 시험 봤는데 이번에는 뭐 1시간 15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2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내가 낼 수가 없어. 좀 너무 뭐 이런 문제 하여튼 풀 수는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숫자를 바꿔가지고 0일 때 확률이 이게 0.7이고 이게 0.3이고 그 다음에 오판할 확률이 0을 전송했는데 오판할 확률이 0.05 이게 0.05 이렇게 되면은 바로대로 1-1분은 이거는 0.95가 되겠네. 이렇게 되고 그럼 1을 전송했는데 0으로 오판할 확률이 0.08이래 이게 0.08 그러면 이거는 0.92가 되겠네. 그래서 보면 수신기에서 1을 수신할 확률, 여기 1을 수신할 확률은 이제 뭐 이게 probability 위로 적읍시다. probability 이게 1을 전송하는데 1을 전송했는데 1이 뭐 0을 전송했는데 1이 되는 확률하고 probability 0을 전송했는데 1을 확률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0이 선택되는 확률이 0.7이고 그 다음에 0이 1로 될 확률이 0.05고 0.05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못했네. 1로 해야 되네. 1이 1로. 그럼 1이 될 선택될 확률이 0.3. 1이 1로 정리 0.92. 이렇게 적어놔. 이거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어. 계산한다고 괜히 하다가 실수하면 나만 더 곤란해져.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내가 맞아줘. 그럼 수신기 오류 확률은 뭐냐? 오류 확률은 probability인데 제로가 1이 될 확률하고 probability 1을 보냈는데 제로로 시작되는 확률. 이거는 위에 건 똑같네. 이건 0.7에서 0.5 이렇게 되고 더하기 1이 선택되면서 0이 되는 거예요. 0.3에다가 곱하기 0.08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신칙에서 1을 판단했다. 1로 판단했어. 이미 판단했어. 그 다음에 실제 1에서 1을 전송했을 확률은 1이 될 확률은 보면은 probability 1을 1로 전송할 확률 그 다음에 probability 0을 1로 전송할 확률 분의 probability 1을 1로 전송할 확률 이렇게 되잖아. 또 뭐 보면은 1을 1로 전송할 확률은 0.3에다가 0.3 곱하기 0.92 이렇게 되고 0을 1로 전송할 확률은 0.7에다가 0.0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1로 전송할 확률이 0.3에다가 0.92 이렇게 되고 더 이상 뭐 계산하지 마 이거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3점 4점 이렇게 되는 거야. 10점은 내가 점수 주려고 내는 거야. 이거 뭐 쉽잖아. 이거 실수만 안 하면 다 맞춰. 이거는 뭐 거의 내가 한 90% 이상 다 맞추는 거야. 이게 틀리면은 실수해서 틀리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감점하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다 맞춰. 다음 삼각파가 있는데 이게 트라이앵귤러 펄스 있는데 트라이앵귤러 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 뭐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잘 모른다고. 이거 좀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힌트를 주려고 1번을 낸 거야. 1번을 냈는데 이제 1번부터 이제 막혀 이거 왜 갑자기 렉탱귤러에다 렉탱귤러 컨버전을 하라고 그러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이제 올해는 내가 이런 렉탱귤러 컨버전 이런 것들을 안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걸 좀 풀기는 좀 어려워. 이걸 풀기는 어려운데 일단 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문제는 내가 내지는 이 문제 자체를 그대로 내지는 않을 텐데 다른 걸 낼 텐데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렉탱귤러 컨볼루션 두 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게 이렇게 돼. 이게 모양이 요렇게 된다. 0부터 마이너스 t에 이렇게 t 이렇게 돼.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근데 컨볼루션 하는 거는 수업 시간 안 해가지고 뭐 이게 올해는 내가 진도 좀 빨리 나와서 뭐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중앙사 6회는 뭐 SDR이라는 거 가지고 좀 실습 위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스킵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뭐 하여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고 정 알고 싶으면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를 1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렉탱귤러에서 렉탱귤러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이 트라이앵귤러 벌써 이걸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5번에 보면 5번에 1번이 뭐냐면 렉탱귤러 벡터 t분의 t 컨볼루션 렉탱귤러 t분의 t를 해주면 이게 트라이앵귤러 t의 트라이앵귤러 t분의 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풀. 그럼 요거를 이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 컨볼루션 했을 때 이퀄이니까 요 이퀄. 그러니까 요 1번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나, 2번을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이 트라이앵귤러 요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걸 바로 하기 어려우니까 요 1번 방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렉탱귤러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t의 싱크의 tf가 되고 이 컨볼루션은 어떻게 곱하기가 되고 이건 t의 싱크의 tf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에 t분의 t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타임 도면에서 어떻게 된다고? t 싱크 t 제곱 여기 t가 있으니까 t 제곱 요거 t하고 이렇게 나눠줘. 그래서 t의 싱크 제곱의 tf 요렇게 된다. 이거 지금 요걸 유도하라는 거야. 이걸 유도하라. 일단 이걸 유도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쉽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xt가 이게 0부터 이게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xt를 일단 여기서 2의 1을 구해서 xt를 구하라. 여기 삼각파 이걸 보면은 앰플리튜드가 1이고 1이 되잖아. 이게 t가 아니라 1이 되니까 이 양변을 그래서 내가 t 이렇게 나눈 거야. 1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t분의 이거는 이 트라이앵귤 펄스에 이게 이요 반이거든. 0.5 t에 보면은 요걸 말한다고. 렉탱귤 펄스 요게 t니까 이게 t가 이게 0.5 마이크로세컨드다.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이게 t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위에서 보면은 이게 뭐 t분의 1의 렉탱귤러의 t분의 t의 컨볼루션 렉탱귤러 t분의 t 되고 이때 t는 이게 2분의 1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이렇게 2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t는 0.5 마이크로세컨드 0.5 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을 하라. XF를 이제 풀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인데 이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t에다가 아까 위에서 보면 t의 싱크 제곱이니까 t의 싱크 제곱 tf인데 이건 이제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t가 0.5 마이크로세컨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지. 이거를 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 해도 돼. 뭐 두개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싱크 제곱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고 있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퍼스널 밴드위스 이게 퍼스널 밴드위스는 이게 제로가 될 때 뭐 이거 뭐 결국 XF의 절대값 제곱이니까 요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싱크의 제곱이나 싱크나 제로 되는 거 어차피 똑같잖아. 요게 1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5 곱하기 10-7승 F가 1일 때 그때는 F는 어떻게 돼? 5 곱하기 10-7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5분의 10의 7승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이게 2메가가 되겠네. 이거는 2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메가 헤르츠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로브하고 뭐 이걸 보면 3번이 이제 메인 로브하고 오늘 뭐 프로토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 이것도 문제를 보면은 여기 봅시다. 이게 5번, 이게 5점, 이게 4점, 3점, 9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 자체는 내가 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이 렉탱귤러 이 컨버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뭐 이 얘기를 내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푸는 방식만 좀 아세요. 그래서 뭐 메인 로브 보면은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K에다가 이제 요 아까 앞에 붙었던 걸 이제 상수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원래 XF를 구해야 되나 뭐 똑같은 얘기야. 아까 이게 편의상 이렇게 한다. 그럼 메인 로브의 파워는 뭐 1이 되겠지. 1 되고 이게는 사실은 싱크 제곱에 0이 되니까 싱크 제곱에 이제 뭐 되니까 뭐 싱크에 사실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뭐 1의 제곱이 뭐 똑같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이드 로브는 퍼스트 널과 세컨드 널의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파워를 구하여라.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요걸 그림을 그리면은 싱크 제곱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요거 자체가 일단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2메가가 되거든요. 2메가고 이게 4메가, 이게 6메가. 이제 아까 원래 보면 마이너스 2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지점이 2메가하고 4메가의 중간 지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간 지점이 이게 3메가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이게 이 포인트가 3메가헤르츠. 그러면 결국 3 곱하기 10의 6승에서 이제 발생하는 F. 그럼 그 이제 여기 F에다가 요 값을 이제 넣어줘야지. 이 값에다가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뭐요 값에다 넣읍시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없애버리고 이 K가 1로 만들어준다고 K라고 했잖아. 그럼 싱크 제곱이니까 XF가 그러면은 XF는 싱크 제곱에 이게 5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7승 F였는데 우리가 파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X의 제곱 F로 해줘야 되거든요. X제곱 F. 그럼 이거는 사실 싱크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싱크 4제곱 5 곱하기 10의 7승 F 이렇게 되는데 F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3메가 3 곱하기 10의 6승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싱크의 4제곱에 이게 5 곱하기 10의 7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되겠네요. 아 이게 11 마이너스 7승인데 이게 지금 아까 잘못했네.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10의 6승하고 10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게 10 마이너스 10의 1승이 되겠지. 1승.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5 곱하기 5 곱하기 5 3 15의 1.5가 되겠지. 1.5.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싱크 4제곱의 1.5인데 1.5로 하면 또 이제 계산하기 힘이 드니까 싱크 4제곱에 이게 2분의 3이라지. 2분의 3.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아까는 싱크의 제곱이어서 렉탱글을 펄스는 싱크의 제곱이고 이거는 싱크의 4제곱 이게 4제곱이 된 거. 그래서 제곱 한 거랑 똑같아. 그럼 싱크의 4승은 전체의 4승에 이게 4승인데 이게 2분의 3 파이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인 이게 2분의 3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위에 분모는 뭐래? 이 마이너스 1인데 뭐 4제곱 하니까 어차피 1이 되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3파이분의 2의 이 전체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4, 81파이의 4제곱분의 16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이 자체로 그냥 괜찮아. 이걸로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인 로브랑 사이드 로브의 파워비를 구하고 C번이 이게 구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10 로브 10에 이게 이제 이게 16분의 요걸 그대로 넣으면 81파이 4제곱분의 16 dB 스케일이니까 이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뭐 이거 마이너스 안 붙여도 내가 맞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아까 9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점, 4점, 3점 이렇게 됩니다. 3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6번도 뭐 이게 사실 공짜야 이거. 그 다음에 대역폭이 이게 10K 그렇죠. 원래 이제 이 아날로그 신호가 10K 그렇죠. 이거 최소 샘플링은 이제 2배 해줘야 되잖아. 20K 샘플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 레벨이 이거인 전속도를 그냥 피트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256은 어떻게 2의 8승이고 1024는 2의 10승이고 16348 요거는 뭐 2의 이게 14승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콘테이션을 첫 번째 거는 8비트 퍼 샘플로 두 번째 거는 10비트 퍼 샘플로 요거는 14비트 퍼 샘플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개를 꼭 해주면은 각각을 해주면은 뭐 첫 번째는
8 곱하기 이제 8 곱하기 그러니까 20, 물론 20K가 되니까 20K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160K bit per second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는 이게 10 곱하기 20K 되니까 200K bit per second 그 다음에 14 곱하기 20K는 이게 280K bit per second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거는 뭐 틀린 사람 없어. 거의 이게 2점이고 이거는 4점 이렇게 주는데 뭐 각각 대충 이거 뭐 각각 따로 6점을 줄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음 신호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걸 물으면 답하시오. 뭐 답을 보면 이 답은 5점, 3점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대역폭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뭐 뭘 구해? 퍼스트 널 밴드위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요 신호에 대해서 이게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밴드위스를 구하라라는 건 이게 프리 트랜스폼 구하라는 거. 프리 트랜스폼 구하고 이게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XF를 구하고 첫 번째로 XF를 구하고 두 번째로 XF가 제로인 거를 처음에 그게 퍼스트 밴드위스거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먼저 프리 트랜스폼 구해야지. XF에 대해서 이제 프리 트랜스폼 구하면은 이게 렉탱귤러에 대해서 이 프리 트랜스폼 하면은 10의 3승의 싱크가 되니까 싱크에 10의 3승 F에다가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이 컨볼루션 표시야. 곱하기가 되고 그럼 싱크는 다시 또 렉탱귤러가 되거든. 10의 3승 곱하기 렉탱귤러 10의 3승 F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보면은 뭐 시마 3승 뭐 시마 3승이니까 사실 시마에서 6승인데 이게 여기서 보면 시마에서 6승 곱하기 싱크에 시마 3승 F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렉탱귤러에 이게 뭐 10의 3승분의 F 이렇게 적으면 더 좋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싱크하고 렉탱귤러하고 곱해지게 되면 사실은 렉탱귤러 곱해진 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렉탱귤러 다 잘라버리거든. 그 이상. 그리고 이거는 10의 3승을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해서 10의 3승만큼 이거 잘라버린다고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10의 3승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게 2분의 10의 3승 1K가 되는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0의 3승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2분의 0.5K 헤르츠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0.5K K가 13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것도 보면은 어떻게 이게 언제 크로스 한다고 처음에 이게 1일 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F가 1일 때 그럼 F가 10의 3승인데 이게 싱크 요 두 개를 같이 그리면 요렇게 되겠지. 13승 요렇게 크로스 하는데 이거 먼저 여기서 잘라버리니까 요건 다 제로가 되버린다. 이 부분은. 요 부분 요렇게 이 두 개 곱한 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고 이게 곱하면 이 부분 다 제로가 되거든요. 두 개 곱하기가 되면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렉탱귤러는 1 아니면 제로라고 언제 F가 0에서 아니 이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0.5K에서 0.5K 사이에서만 나머지 다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잘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뭐 이게 심한 3승이 13승이 보통 우리 지금까지 이걸 퍼스널 밴드위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곱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0.5K 그러니까 2분의 13승이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스널 밴드위스는 0.5K 이게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이 중심 주파수와 대역폭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뭐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 주파수는 이 코사인을 곱하면은 이게 올라간다고 그랬지. 시프트 하거든. 요게 5 곱하기 10의 무슨 이게 5기가예요, 5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이파이에 5기가 뭐 이거 많이 쓰잖아. 이게 5 곱하기 10의 요게 곱해진 거야 이게. 어떤 신호에다가 요렇게 곱해지면 5기가에서 동작하는 주파수 이게 중심 주파수는 5기가 되는 거고
5 곱하기 10의 구승. 그 다음 대역폭은 xt에 이제 연관이 있어. xt. 그 대역폭은 요거에 이거는 이 위에서 구한 xt에 요게 그대로 온 거야. 그래서 대역폭은 이게 되는데 이거 퍼스널 밴드위스 할 때는 0부터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0.5k 마이너스 0.5k 이렇게 되는데 이게 코사인이 곱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5기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0.5k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0.5k 이게 5기가 빼기 마이너스 0.5k 이렇게 된다. 5기가 이거는 5기가 플러스 5기가 더하기 10의 9승 5 곱하기 10의 9승 더하기 0.5k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요 위에서는 밴드위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밖에 되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2배가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경우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봅시다. 이절 보면은 1번에서 구한 거는 퍼스널 밴드위스는 어디에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었다고. 0을 중심으로. 이거 싱크 펑션인데 이 싱크 펑션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싱크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내가 잘라냈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라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네. 잘라내 이렇게 되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0.5k 마이너스 0.5k 이렇게 잘라낸다고. 요거 다 잘렸다고. 이 렉탱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널 밴드위스가 0부터 요걸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그런다. 벌써 널 밴드위스. 0을 중심으로 할 때 이렇게 돼. 이게 밴드위스야. 근데 이게 코사인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 코사인이 곱해지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어떻게 되냐면은 0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FC 원래 뭐 여기서는 5 곱하기 10의 구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이게 반반씩 나눠 가지는 거지. 반반씩.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이게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구승에 이게 반반씩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반반씩 나눠지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지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 밴드위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은 0일 때는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없거든.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주파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게 원래는 요게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0.5부터 0.5k까지 이렇게 0.5k부터 0.5k까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주파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 0에서 0.5k를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부른다. 밴드위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코사인이 곱해지는 순간 이게 0을 중심으로 하는 게 5 곱하기 10의 구성을 중심으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도 나타나게 된다고. 이 부분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5 곱하기 12 구승 빼기 0.5k에서 이거는 5 곱하기 12 구승 5기가에서 곱하기 더하기 12 구승 더하기 0.5k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개를 이 전체의 폭은 0.5k 곱하기 2가 돼서 1k가 되겠지. 1k 1000이 된다고. 1000에 1k를 쳐야 되는지 약간 좀 구분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0을 중심으로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중심 주파수가 어디에서 있느냐.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는 우리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고. 요거는 아까 2점 3점이라 했는데 이게 3점인데 요거는 1점. 요 5기가는 1점이고 요 대역폭 요 구하는 거 요거는 좀 약간 붙잡아서 이게 2점으로 줬어서. 그다음 이거 풀이의 트랜스폼 구하면은 XF를 구하면은 2점. 그다음에 요걸 0.5, 0.5 요게 요거는 1번에서는 요 구하면은 이게 2점이고 여기서 이제 0.5 구하면은 3점 이렇게 좀. 그다음에 8번은 이 샘플링에 대한 얘기인데 샘플링을 나타내는 건데 이상적인 샘플링을 나타내는데 이체로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 내가 수업할 때는 그냥 스킵하고 거의 넘어가가지고 뭐 이것도 사실 내가 이제 이 점수를 내기가 좀 약간 힘이 들어. 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고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풀의 트랜스폼 부분을 내가 많이 삭제를 해서 이 수업 시간에 많이 안 했다고 좀 어려워해서 빼기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간다고
아마 작년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BR이 들어간다든지 뭐 여기 BR까지는 안 가지만 SNR 구하고 뭐 미스트 필터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XST 샘플된 시그널의 수식을 요걸 표시하시고, 요거는 그냥 XT에다가 곱하기 그다음에 델타의 E 마이너스 NTS 이게 있어. 주기적으로 TS마다 샘플링 하는 거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건 쉬워. 2점이고 2점이고 5점이고 2점 이렇게. 그러면 XSF의 풀의 변환이 XSF를 구하려 이 풀의 트랜스폼 구하면 되지 이거. 풀의 트랜스폼. 요거는 XF는 이건 XF고 곱하기는 컨볼루션 되고 요 임펄스 트레인은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 나타나거든. 델타의 F 마이너스 N TS 분의 이렇게 FS라 해도 TS라고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 싸움에 X의 1 over TS에 X의 F 마이너스 N FS라고 해야 되고 1 over TS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YT는 이제 요게 레탱귤러 여기에서 되는 거니까 XT랑 요거는 YT는 XST랑 컨볼루션 HLOT 이렇게 되는데, 컨볼루션 하는 게 상당히 굉장히 어렵지. 그래서 뭐 ET를 뭐 이게 구하라고 그러면은 뭐 여기서 5번에 보면은 3번 YT를 구해라. YT는 뭐 XST에다가 H0T인데 H0T라는 게 아까 H0F가 이게 레탱귤러의 2B분의 F 이렇게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인버스 프로의 트랜스폼 구해야지. 인버스 프로의 트랜스폼 구하면은 2B의 싱크의 EBT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랑 이제 컨볼루션 하는 거지 HS랑. 근데 HS가 보면은 이게 XST에다가 컨볼루션 EB의 싱크의 EBT 이렇게 되는데, HS가 아까 우리가 구했지만은 요거 자체가 이제 좀 약간 복잡하게 돼. 그래서 XT에다가 곱하기 싸움에 델타의 T 마이너스 MTS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전체를 컨볼루션하기 굉장히 공간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컨볼루션 했던 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 보면은 XT에다가 HT 이렇게 하나의 시그널로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만약 XT가 막 예를 들어서 AT 곱하기 BT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컨볼루션 하기가 두 개의 시그널로 곱하기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걸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걸 어떻게 바꾸냐? 뭐 곱하기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썸에 x의 nts 곱하기 델타의 t-nts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상수가 되는 거지. 상수.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다. 요거만 t에 대한 함수가 된다. t에 대한 이게 함수가 된다. t에 대한 신호가 되는 거죠. t에 대한 신호. 그래서 요거는 상수가 되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컨볼루션 할 수 있지 쉽게. 그럼 요거랑 컨볼루션 해주면은 얘네랑 컨볼루션 해주면은 이게 XST가 그리고 이 싸움에 X의 NTS 곱하기 요 전체 델타의 T-NTS랑 이거랑 컨볼루션 EB의 싱크의 EBT. 그러니까 이게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상수에서 뭐 이거 시프트 되잖아. 그러면 썸에 이게 EB는 상수니까 뭐 앞으로 빼도 괜찮아. 여기 넣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해주면 돼. EB에다가 썸에 X의 MTS에다가 싱크의 EB가 이제 델타로 이게 시프트 되니까 NTS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Y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구해라. 이런 이제 뭐 YT에 대한 이 풀의 트랜스폼 자체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이거 렉탱글로 해석하면은 결국은 뭐 이게 T1 over TS에 XF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건 필요 없고, 이건 지금 내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게 되네. 이건 그냥 스킵하고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것도
이 아까 얘기했지만 5번도 이 좀 세모야. 이걸 아까 렉탱귤러를 내가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거 추리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어렵다고. 근데 뭐 일단 요거를 내가 다른 걸로 바꾸면은 뭐 이 밑에 거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는 우리 숙제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다 해야 되는 거고. 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뭐 이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질문을 하는데 나한테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낼 때 뭐 질문할 때 이메일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웬만하면은 일요일 날뭐 하여튼 뭐 학교를 나오든지 할 생각인데, 뭐 혹시 학교 나오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은 줌으로 내가 뭐 요청을 하면은 줌으로 내가 열어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테니까, 뭐 하여튼 좀 질문이 있으면은 나한테 일단 먼저 질문을 하면은, 질문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면은 내가 일요일 날 줌 링크를 열든지 해서 온라인으로 좀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예. 그래,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예.